전체 서울 시내 버스 7,400여 대 중에 242대가 행선지 표지판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저시력 장애인들이 버스 번호를 더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얘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이진원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문제가 된 그 버스 행전지 표시판 어떻게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서울시가 지난 8월 초쯤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시력 장애인, 예. 시각장애인들 이야기하는 예. 거죠. 이분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예. 그 시내버스 번호판 개선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예. 기존에 여러분 보시면 버스 앞 부분에 전면부에 위에 크게 이제 두껍게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작게 그 가는 글씨로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을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보인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400대 중에 한 24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아마 시내버스 중에서 101번 노선, 441번 노선, 또 3,313번과 15번 노선 같이 이런 노후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번호판도 같이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체된 문제의 행선지 표시판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번호판이 현행 번호판이고 서울시 개선안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선안이 훨씬 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저는 제 스스로가 거의 저시력 장애인이거든요. 안경을 벗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번호 정도가 겨우 이렇게 눈을 막 찌푸리고 보면 번호 정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번호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간략한 그 행선지를 보면서 아, 이게 대충 노선이 어떻게 돼 있구나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저서체로 수정을 하게 된다는 게 구별하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납득이 갈까요?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 시력 검사라는 만국식 시검표를 보시면은 예. 큰 글자가 위에 있고 예.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고 작아집니다. 그렇죠. 눈 좋으신 분들은 아래까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씨의 크기나 두께가 상당히 그 저시력 분들에게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건데 예. 지금 이렇게 개선안을 보아하니 예.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저시력 분들에게는 불편을 더 가중한 그런 어떤 개선안이 아닌 개선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전에 그 행선지 표시는 일단 색깔로도 딱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다 뺐어요. 그리고 글씨는 더 작아지고 얇아졌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두꺼워지고 커져야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더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러면 보통 이제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수가 사실 저시력인 분들을 시각장애인 그 개념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복지법에 예. 2급에서 5급의 시각장애인을 이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시력은 0.04에서 0.2 이하, 그리고 시야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를 상실하신 예. 잔존 시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는 이제 보통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수도 6급 같은 경우는 그 한쪽 눈이 잘 보이셔서 예. 저시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예. 1급에서부터 5급까지 시각장애인 중에 약 62%인 5만여 명 정도가 저시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고요. 예. 등록하지 않는 저시력 분들은 이제 추정을 해보면 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정 시력으로 네. 보는 겁니다. 이제 안경이나 이런 걸 써서 이제 저처럼 이제 1.0 가까이 나오면
안 되지만 안경을 써도 0.2 이하가 나온다 이러면 저시력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비장애인들도 민원을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비장애인들도 보기에 옛날보다 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아마 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 좀 뭐 저는 사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해주려고 좋은 뜻에서 했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저 당사자들 의견도 좀 듣고 예. 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잘 안 보일 때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가늘게 저 작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그 해상도라고 하죠. 예. 해상도를 높이려면 일단 커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얇은 게 좋지만은 그 기존의 것보다 지금 개선안이 그렇게 더 해상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결국 이게 당사자 의견을 안 들어서 생긴 문제 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두께라고 하면은 진짜 가독이 안 될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뭐 우리 뭐 서체 중에서 그런 서체 있잖아요. 빅체인가 뭐 해가지고 예. 가독이 안 될 정도로 두꺼운 그런 시체들이야 이제 두꺼워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저 서체에서는 두꺼운 게 무조건 잘 보이죠. 그냥 고딕체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서울시가 시각장애인 단체들이나 시각장애인 본인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자문을 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없다고요? 예, 그 다른 어떤 디자인 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예. 아무래도 그 자체 디자인 심의위원회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러니까 가장 정보 취약이 약한 저시력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앞면의 게시판만 이번에 좀 바꾼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옆면의 행선지 표시도 굉장히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지금 정류장에 지금 중앙차로제 이런 거 있을 때는 나란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앞 번호를 갖다 어떻게 가서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진짜 가까이 가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딱 보려면 옆면에 행선지 표시, 번호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충분히 크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은데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그 행선지 안내는 버스가 진입할 때 예. 확인하는 용이고요. 예. 그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확인용으로 예. 두 개 다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여러 대 동시에 쓸 경우에는 앞에 가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운수 업체에서는 문이 열리면 돌출되는 표지판이 추가적으로 된 그런 운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개선이 좀 더 보강하는 게 예. 이런 어떤 글씨 크기 작기 이런 내용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어려움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나요? 일단 그 버스 도착에 대한 정보 아. 그리고 승강구까지 안전하게 예.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없는 버스 한 대가 쓴다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있는 지자체에서는 BIS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몇 번 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합니다. 예. 근데 세 대가 동시에 올 경우에는 예.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맨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 건지 세 번째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하고 개선을 하고자 좀 승강구에서 음성으로 몇 번 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올바른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에 좀 보다 더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승강구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뭐 그 정도는 요즘에 IT 기술로 충분히 그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맨 처음에 있는 버스가 몇 번이고
두 번째에 있는 버스가 몇 번이고 세 번째에 있는 버스가 몇 번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챌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음성으로도 안내하고 네. 뭐 BIS 시스템 안에서 뭐 앱이나 이런 걸로 딱 보면은 그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이신데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 포함해서 전체 장애인들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돌봐드려야 될 수혜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버스도 문제지만은 더 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지하철이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들어가서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예. 또 선로 쪽으로 위험해서 떨어지는 일도 시각장애인들한테 꽤 있는데 예. 뭐 버스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대중교통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거꾸로 서울시가 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거리에서의 교통 접근성은 이렇게 좀 아직 개선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지만은 예를 들면 인터넷 접근성 이런 것들은 아예 시각장애인 당사자 단체들한테 맡겨가지고 당신들이 서울시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해봐라. 그래서 안 되면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 또 민간 기업들한테도 정보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을 검증을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또는 거기서 만든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접속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 되면 또 잘 되면 인증서를 주는 그런 사업들은 꽤 잘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똑같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거죠. 아니 하는 기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예. 서울시에서 시정을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이분들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갈 때 어떻게 당사자들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이런 컨셉에서 접근했으면 안 생길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 발굴을 해서 사례 연구라고 하잖아요. 예. 사례 발굴을 한 다음에 잘 돼 있는 사례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따르지 않는 그런 기관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우리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버스 다음으로 지하철이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버스보다 어쩌면 더 많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시설인데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에는 이제 낙상이나 추락을 방지하고자 이제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 스크린 도어에는 여기가 어느 방면에 몇 다시 몇인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표지판이 한쪽에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은 이게 외주를 주다 보니까 광고판이 있고 한쪽에만 설치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 서 있는데 그 광고판이 있으니까 옆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저도 너무 작게 붙어 있어요, 진짜. 네,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 도어에 있는 점자 표지판 자체가 좀 양쪽에 설치되는 그런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차량 내의 안내 방송의 크기입니다. 이게 이거는 저도 진짜 불만이 많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코레 이쪽에 이렇게 각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부에서 통일돼가지고 관련 내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차량 내 스피커에 대한 볼륨이 시각장애에 비해서 너무 크게 하면은 너무 크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작게 하면은 또 이제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소리나 안내로만 정차역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이거 가지고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량 데시벨 정해서 사람이 많거나 그럴 때는 좀 데시벨 높이고 또 여름에 냉방, 겨울에 이제 히터를 틀잖아요. 그럼 또 잡음이 들려서 또 소리가 작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실효성 있게 안내 방송의 크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부에 몇 명 정도가 타 있고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나와야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또 스피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의 기술들을 보면 스피커 자체를 좀 특별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좀 짚어봤는데 보행 환경도 정말 열악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 4월에 시각장애 1급의 A씨가 겪은 것인데 횡단보도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진, 이 볼라드라고 하는 게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거의 살인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소개된 사례 같은 경우는 중상의 사례로 예. 이제 보고가 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작은 생활상에 있는 찰과상이나 예, 경상 등이 타박상이나, 예. 네, 그런 경우가 아마 모든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예. 다치셨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볼라드 사실은 그 보행자가 충격을 받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볼라드에 부딪혀가지고 크게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이런 걸 지키지 않는 걸까요?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화강암으로 만든 거, 예. 또 스테인레스로 만든 거, 아, 이런 그럼 것들은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런데 실리콘이나 우레탄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예. 또 기존에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것 위에다가 쓰우도록 되어 있는 예. 거, 화감으로 된 것 위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충격 흡수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나와 있는데 예. 문제는 돈이죠. 예. 비싸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강암보다 예, 그게 예. 더 비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고 예. 이게 뭐 서울시 조례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기에 좋고 예. 또 안전하진 않지만은 그 가격이 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는 이런 데도 돈을 좀 써야죠. 그렇습니다. 예. 시의원께 열심히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보행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점자블록인데 점자블록도 요즘에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점자블록 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의 기준선입니다. 예. 이제 일반 비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각의 정보로 똑바르게 갈 수 있지만 예.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적 요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돌개를 통해서 내가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죠.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이런 점자 블록이 미관을 해친다. 예. 그런 내용 때문에 색깔을 빼내든지 그리고 외부에 설치하는데 그냥 부착식으로 붙여가지고 떨어져 금방, 버린다든지. 탈착이 된다든지 예. 그리고 미끄러운 재질이 있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 위에 설치한 점자 블록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철제나 미끄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자기질 이런 옳지 않은 재질이 설치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각장애인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보수공사를 하다가 점자블록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서 난감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불만을 호소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점자블록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아파트 출입문에 점자블록이 떨어져서 방치되어서 걷다가 걸리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새로 생긴 버스 정류장에 저명 블록이 시각장애인용 저명 블록이 버스 정류장이 막고 있어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 저명 블록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 버스 정류장 설치된 곳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주민센터 가는 길에 보도를 따라 봤더니 잘못 설치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그냥 유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서 결국 차량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례. 자, 이런 사례들 정말 많죠. 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점자블록을 없애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좀 없애는 경우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이 아닌데요. 예. 뭐냐면 점자블록이 미관을 해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관을 좋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야간에
점자 블록을 형광으로 한다든지 예. 또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나게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 안내 일반인들도 예. 그걸 찾아서 건널목이라든지 길을 찾아가기도 좋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도시 미관 지치를 좋게 한 것도 있는데 예. 결국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똑같이 이 브라더와 똑같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아. 좋은 것을 제대로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그 하다 보니까 점형 블록을 해야 될 때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형으로 선형 블록 바깥에 놔놓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예. 그 일반 공무원은 검수하면서 다 됐네 하고는 오케이 사인하고 가버리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선형 블록 따라가다 보면 뭐 막히는 건 고사하고 낭떠러지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실제로 이제 좀 잘하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설을 해놓고 장애인 단체들이 당사자들이 그것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오케이 해줘야지 이게 주목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권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생활에서 왜 이걸 안 지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예.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예. 육군 보병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육교를 건너고 지하도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고 예. 특히 신호등 같은 경우는 너무 빨라가지고 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도저히 그 시간 내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셉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예. 아마 우리 시민들도 들은 게 있을 건데 그 베리어 프리 디자인 네, 또는 맞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무장애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디자인 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미 노인 인구가 14%입니다. 맞습니다. 740만 명이 노인이고 네. 앞으로 그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마다 거의 7, 8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80 내지 90%가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이동 편의증진법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 아동, 또 임산부 모두를 위해서 예.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 돈도 쓰고 예산도 투입하면서 또 그 담당 공무원도 좀 전문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센터장님, 그 시각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바로 정부나 지자체가 올바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이 바탕으로 있어야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법률들이 개정될 수 있고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와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진원 센터장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